지난번 영상에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용산의 풍수에 관해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용산과 청와대를 명당의 고전적인 그림과 비교해보게 되면 청와대는 자동으로 전형적인 명당이 된다. 청와대는 청룡, 백호, 주산, 안산, 조산, 내수, 외수가 제대로 갖춰진 전형적인 명당이다. 이는 완벽한 명당이다. 즉, 청와대는 전형적으로 기가 막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명당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흉지가 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에너지장이 만들어질 수 없는 허허벌판이다. 즉, 용산은 기가 막힐 조건이 전혀 없다. 명당의 핵심은 인체의 생리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장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에너지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청와대와는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전형적인 흉지이다. 즉, 용산 대통령실은 기가 막힐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용산의 더 최악은 풍수의 최악인 한강이라는 큰 강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용산은 상명하복하는 군기가 바짝 든 군인들의 모임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기와는 다르게 다양한 융통성을 요구하는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무실이 용산에 있게 되면 군기가 바짝 든 독재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 용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도록 조언한 풍수쟁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풍수쟁이는 최악의 풍수쟁이로서 풍수의 풍자도 모르는 자이다. 한마디로 이 풍수쟁이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자이다. 더군다나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이런 흉지로 몰아넣다니. 풍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건 하려다가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물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했으므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다. 이는 대통령이나 풍수쟁이나 모두 한 건 하려다가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진정한 풍수는 양자역학이라서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이다. 과연 이 풍수쟁이는 풍수에 깃든 양자역학을 알기나 했을까? 풍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나 했을까?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무엇이 눈에 보이겠는가? 그리고 추가로 풍수지리에 대한 AI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풍수 문제를 끝내자. 다음에 나오는 작은 분량의 영상은 AI가 생각하는 풍수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지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지리는 땅의 기운과 환경의 조화로 집터나 건축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자연의 흐름과 지형, 물길, 바람 등을 분석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배산 임수, 즉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지형은 좋은 터로 여겨집니다. 이는 안정감과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집의 구조나 가구 배치에도 적용되는데 현관은 밝고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침대는 문을 등지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적 근거로 모든 것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철학적 의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풍수지리에 대한 기본 원리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풍수에 대한 AI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이는 현재 풍수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는 양자역학이 아닌 수준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고전물리학의 관점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전편에서 예고한 대로 생기와 5, 6기 문제를 다뤄보자. 생기는 전편에서 잠깐 다뤘다. 생기는 서구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다. 서구 과학자들은 아예 생기라는 단어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돈과 권력이 숨어 있다. 이의 발단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다. 이 문제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하면 된다. 생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해보기 전에 먼저 AI를 통해서 생기의 문제를 잠깐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기, 즉 생명력과 활력을 의미하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가진 에너지, 활력을 포함합니다. 자연 속에서 흔히 느껴지는 것들이 생기의 한 예입니다. 푸른 숲, 맑은 물, 바람 속에서도 생기는 느껴지며 이는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에게 생기는 신체와 마음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과로, 빠듯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려면 자연과 가까워지고 스스로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기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기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에 대한 AI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이는 생기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는 양자역학이 아닌 수준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고전 물리학의 관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전자생리학의 영역이다. 그래서 AI는 생기를 정확히 기술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다. 생기가 나온 이유는 전체의 합과 부분의 합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를 자동차로 말하자면 부품으로만 조립된 자동차와 여기에 연료를 주입해서 자동차를 작동시키면 전혀 다른 힘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체의 각 부분에 조립된 인간과 실제로 괴력을 발휘하는 인간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는 환원론과 전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또한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차이기도 하다. 즉, 겨우 눈에 보이는 현상만 연구하는 고전 물리학으로 양자역학이 다루는 자유전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인체를 포함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자유전자라는 에너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조립된 부품의 개념인 환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여기서 자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말하는 생기가 나오게 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의 에너지가 생기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전자라는 에너지가 생기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신처럼 행동하는 고전 물리학 과학자 나부랭이들을 쪽팔리게 한다. 즉, 이 고전 물리학 과학자 나부랭이 자기들은 신과 같은 존재이므로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의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이 세상의 원리를 모두 다 안다는 것이다. 이런 고전 물리학 과학자 나부랭이들의 처사는 오만방자함의 극치이다. 이 생기는 동양 철학 전반에서는 신으로도 표시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생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생기는 자동으로 신이 된다. 이때는 자동으로 생기, 자유전자, 신이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는 현대 과학으로 풀어도 된다.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무조건 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즉, 원소는 무조건 전자가 포함된다. 이는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전자가 포함되지 않은 물질은 없다는 뜻이다. 즉, 어떤 물질에 전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는 물질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태양계 아래에서 존재하는 물질은 예외 없이 전자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조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절대로 예외는 없다. 즉, 어떤 물질도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물질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전자는 신가드이다. 또한 전자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빛의 속도로 회전한다. 그리고 전자의 이 회전 능력이 자동으로 동력을 제공한다. 이는 태양계 아래에서 동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에서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때 회전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열이 만들어지고 이때 빛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이 회전은 또한 자동으로 파동도 만들어낸다. 회전도 움직임의 표현이고 파동도 움직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자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이므로 생기가 되고 전자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생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생기가 되고, 추가로 전자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조립할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으므로 또한 모든 물체를 가지고 노는 신이 된다. 이때 전자는 이에 에스터 작용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를 조립할 수도 있고 이에 환원 작용을 통해서 모든 물체를 분해해서 해체할 수도 있다. 이때 전자의 에스터 작용을 성장이라고 부르면서 자동으로 전자는 성장인자가 된다. 즉, 전자는 에너지이므로 에너지는 모든 물체를 만들어내는 성장인자가 된다. 또한 전자는 환원 작용을 통해서 만물을 해체하거나 분해해서 죽일 수도 있으므로 전자는 저승사자도 된다. 한마디로 전자는 무소불위의 존재이다. 즉, 전자는 에너지이므로 에너지는 무소불위의 존재이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을 포함해서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전자의 놀이터가 된다. 이때 병과 건강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운명은 에너지가 결정한다. 그래서 운명을 논하는 사주명리와 관상에서 에너지 문제가 등장한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에너지의 놀이터가 된다. 즉, 전자로서 에너지는 인간을 가지고 논다. 이 시점에서 인간은 에너지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운명은 전자라는 에너지의 손안에 있게 된다. 이는 마치 서유기에서 재주 많은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과 똑같이 닮아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동양 철학 자체가 바로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이런 에너지 개념을 모르게 되면 절대로 풀리지 않게 된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이를 망친 흉악범은 고전물리학으로 무장한 과학자 나부랭이들이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에너지로서 자유전자인 신이 등장한다. 이때 동양 철학에서 에너지는 두 가지로 표현된다. 하나는 기이고 하나는 신이다. 이때 기는 에너지의 전체 집합이고 신은 에너지의 부분 집합이다. 이때 동양 철학은 동양의학의 기반인 황제내경, 사주명리, 관상, 풍수지리, 주역, 불교의 반야심경, 대종교의 천부경과 삼일신고 등등이다. 동양 철학은 모두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생리학인 전자생리학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전자생리학이 필수가 된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전자생리학을 모르게 되면 동양 철학은 소설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는 또한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는 절대로 서양의 환원론 내지는 기계론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환원론 내지는 기계론의 개념을 AI에게 잠깐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원론 또는 환원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원론이란 복잡한 현상이나 구조를 더 단순한 구성 요소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을 세포로, 세포를 분자로, 분자를 원자로 환원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자연과학에서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을 단순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요소로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원론은 과학과 철학에서 효율적인 도구로 쓰이지만 논의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환원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원론에 대한 AI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이는 환원론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는 양자역학이 아닌 수준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고전물리학의 관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생기 문제는 다양한 지식을 요구한다. 즉, 생기는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생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뭔가 있다는 인식인 전일론인 전체론 또는 홀리즘 HOLISM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과학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전체론, 즉 홀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론이란 사물을 개별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개념은 고대부터 시작되어 현대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신체 부위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정신, 환경,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하며 치료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생태학에서는 자연 환경을 개별 요소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합니다. 전체로는 우리에게 단편적인 분석을 넘어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와 맥락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홀리즘에 대한 AI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이는 홀리즘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도 역시 양자역학이 아닌 수준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고전 물리학의 관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태양계 우주 전체는 에너지의 바다가 된다. 그러면 태양계 우주는 자동으로 서로 얽히고 설킨 유기적 시스템이 된다. 이는 자동으로 나비 효과를 말하고 있다. 즉, 아마존에서 만들어지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한국의 앞마당 에너지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에너지로 서로 엮인 생태계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 추가로 에너지 문제인 감정이나 지능 문제도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 이것이 생기라는 에너지의 힘이다. 그러면 생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인간은 거대한 에너지의 그물망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생체가 된다. 이는 자동으로 오운육기라는 개념으로 다가간다. 즉, 오운육기는 거대한 에너지의 그물망을 말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운육기의 에너지 그물망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오운이라는 에너지 그물망과 지구의 대기에서 펼쳐지는 육기라는 에너지 그물망을 말하게 된다. 이는 오운육기가 양자역학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에너지를 통해서 설명되는 동양철학은 자동으로 오운육기의 개념을 이용하게 된다. 즉, 오운육기를 모르게 되면 동양철학은 손 떼지 말라는 뜻이다. 즉, 양자역학을 모르게 되면 동양철학은 손 떼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동양철학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말하고 있다. 이는 자동으로 동양철학을 미신으로 만들고 말았다. 즉,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동양철학을 한답시고 나서는 바람에 동양철학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동양철학이 미신이나 주술로 추락했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용산의 대통령실이다. 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날뛰게 되면 그 재앙은 엄청나다는 뜻이다. 노자는 그래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경계하라고 했다. 이들은 차후에 일어날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의 관종 기질을 우선 내보이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오운육기의 문제는 상당히 길어서 별 수 없이 다음 영상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이철학 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한 요약 영상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의 풍수를 비교하며 청와대가 전형적인 명당으로 여겨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용산이 흉지로 간주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용산은 기가 맺힐 조건이 전혀 없고 한강이 앞에 있어 최악의 풍수 환경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풍수쟁이가 용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도록 조언한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며 이는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AI의 생각을 통해 풍수와 생기 문제를 다루면서 양자역학과 고전 물리학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고전 물리학자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건 오만한 생각이며 인간은 우주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해요. 동양 철학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전자생리학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며 이를 모르고 공부하면 엉망이 된다고 해요. 환원론과 기계론은 동양 철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개념이고 AI에게 이런 관점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흥미로워요. 홀리즘과 관련된 경험도 AI와 대화해보면
흥미롭고 결국 동양 철학이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한 어려운 주제라는 걸 알게 돼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그 철학이 미신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노자는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다며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요. 더 많은 정보는 DJ요. 동양의 철학연구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해요.